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9분 10초 지나가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예정입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시면 문자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 받고 있고요. 보내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만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지점으로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2440선 회복을 했습니다. 2440.1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2%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2430선대까지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주 흐름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2447포인트부터 2437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440포인트대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변동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기관만이 삽니다. 기관이 2691억 원 사고요.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각각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오늘도 매도하고요. 외국인이 오늘 1774억 원 파는데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도 줄었고요. 전 시간대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도 776억 원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666.48포인트입니다. 낙폭 많이 줄였고요. 0.7포인트 정도의 낙폭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일중 흐름 보시면 670포인트부터 쭉 빠져 내려옵니다. 66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2포인트 정도 회복해서 666포인트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코스닥 시장 자체가 녹록지 못한 상황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주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전 시간대에 소폭 매도였는데 11억 원 소폭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이 124억 원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237억 원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락 나왔었는데 여전히 10원 정도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0.89원 하락하고요. 111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회의 이후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약해지고 원화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흐르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통신주, 내추럴엔도텍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인데 일단 하나하나 좀 세부 사항 짚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입니다. 이거를 연속 하락했는데 73,000원대부터 66,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600원 상승하면서 2.4%의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일단은 이틀 연속 급락세가 나왔고요. 실적은 좋은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외국계를 통해서 강하게 나오다 보니 오늘은 저가다라는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기술적 반등과 같이 일어나면서 2%대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성장한 뒤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카카오뱅크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 출범일인데요. 2%가 넘는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7시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정상 영업을 했다고 하고요. 향후에 주가 추이는 이 부분에서도 얼마만큼 영업이익이 나느냐 어느 정도 기인을 하겠죠.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2분기 실적 나쁘다는 건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 기아차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성차 업체들 중국 사드발 충격이 굉장히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부진이고요. 크진 않지만 1%대의 약세 흐름 현대차 가져가고 있습니다. 통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T와 LG유플러스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각각 3% 가까운 2% 가까운 흐름 가져가는데 실적 발표를 앞둔 KT까지도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35,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추럴엔도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인데 일단 어제는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도 22,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주식 흐름이 나온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31일부터 홈쇼핑 판매를 재개한다라는 소식인데 그동안에 이어피우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만큼 해소가 됐을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얼마나 만족시킬지 실적으로 연결이 될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흐르고 있고요. 하루, 영진약품, LG이노텍, 슈프리머까지 5종목입니다. 은행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잘 달리던 미 연준의 여러 가지 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동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왔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파란불이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 약세를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로 일단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성향 자체가 좀 비둘기파적이고 점진적으로 가면서 국채금리의 수익이 하락이 나타나니 일단은 은행주들도 같이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8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 오늘도 상한가 부근입니다. 냉장고 필름 히터를 첫 상용화했다는 소식인데요.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 부근입니다. 급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은나노 필름 히터입니다. 삼성전자에 이미 공급이 되고 있고요. 독점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의 주가 추이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벌써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진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락폭이 크진 않은데 일단은 2%의 하락 현재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COPD 신약 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 치료제가 미국 임상 이상 결과 좀 좋지 못한 결과로 나올 수 있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영진약품의 주가가 발목을 잡히는 모습입니다. 다음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 그동안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올라가는데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듀얼 카메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납품 소식 그리고 실적이 좋을 것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순이익이 170억 원 정도의 흑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잘 달리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슈프리마입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저희 서울경제TV의 오늘장 내일장 라이브 매매 타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고 하는데 일단 2분기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 센서들이 많이 탑재가 될 것이다. S사에도 들어갈 것이고 어디에도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 개선의 기대감은 3분기에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2시 56분 19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리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LS산전입니다. 네. 예, 최근에 IT 관련해서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연일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종목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삼성 SDS의 A5 공장 설비에 대한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업종이 계속적으로 호황이 되면서 설비 투자 증대에 따른 자동화 기기나 전력 설비
등이 3분기에도 역시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그 상승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력 인프라 매출 증가와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역량 다지기를 함으로써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남아 지역 유통시장까지 설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최근 신고가인 58,100원을 찍고 나서 조정의 흐름이 있는데요. 한 52,000원 정도까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재차 다시 58,000원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뚫게 되면 거의 한 68,000원까지도 가능한 구조인데요. 그렇지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그 전일 갭을 메꿨던 56,000원대에서 매집을 해서 좋은 투자 전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투자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상반기에 그 희망퇴직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희망퇴직자들이 대다수 많이 몰려서 그로 인해서 판매 관리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면서 그 영업실적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NH투자증권도 그 초대형 IB 시장에 진입을 함으로써 현재 미래에셋대우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등과 같은 대형 IB를 도약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그 영업 개선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15,250원을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14,8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스권 이탈이 13,500원까지 내려간다면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도 역시 그 자동차 보험료에 관해서 메리츠 화재라든지 여타 보험주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보험료 인하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그 삼성화재가 아무래도 대형 자동차 보험에서는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 시 과점구조 강화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공매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수급 매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가격적으로 보자면 297,250원에서 이제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또 여기 이 박스권만 상단을 돌파한다면 거의 한 32만원까지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제일 이제 리니지M으로 핫한 종목인데요. 하반기에도 리니지M에 대해서는 흥행이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2천억까지 예상이 되면서 NC소프트 주가가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의견이 낸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 35만원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서 단기적인 저항선인 한 40만 5천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추천가를 35만 5천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시고 손절가는 그 저점인 34만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 이후에는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최근에 유한양행과 더불어서 실적 호조세로 이어서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녹십자는 그동안 공장에 대한 그 단일화라든지 비용 절감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에 따른 이 영업이익 증가가 이번 2분기 때 나왔는데요. 또한 그 해외 수출 실적도 엄청나게 성장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그 3분기나 4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는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북미 혈액 제재에 대한 그 허가 이슈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혈액 제재가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이제 혈액제 그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기술인데요. 이게 내년 초에 이제 허가가 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게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던 종목이라 이게 반영만 된다면 주가는 거의 한 20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단이 18만 7천원에서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박스권이 하단이 17만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17만원 이탈한다면 좀 더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17만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만원 초반대까지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녹십자까지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김진석 소장 보기 전에 매스포츠 타이밍이 왔다고 해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과장님? 네, 코스닥이 좀 후반부로 가면서 같이 좀 올라가는, 코스피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요. 오늘 고려산업이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3개월 정도, 바닥권에서 좀 기간 조정이 좀 있었고요. 어저께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지켜주려는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좀 측면이 크고요. 동사 같은 경우 이제 가축용 배합사료를 만드는 회사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업체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식육 사업, 흔히 상정으로 따지면 정유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로 확보 때문에 같이 이 사업 부분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많이 깎였는데 2분기 때는 QOQ 대비해서 좀 수익성이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한미 FTA 이 변화가 결국에는 이제 주가에 대한 또 파동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 변화 이런 건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이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이 조금 기저효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과 이제 양매수 들어온 부분 그리고 대량 거래 돌파 이런 부분이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3,485원 현재까지 좀 가리키고 있는데요. 부분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3,485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180원. 목표가는 조금 높게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중장기적인 좀 시각으로 좀 바라봐도 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4,200원 TP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려산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진석 소장의 5종목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금융투자 쪽에 매매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신 것처럼 어제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두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향에서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금융투자는 우리가 통상 증권회사를 볼 수 있는데 증권회사가 어저께 약 4,300억 이상 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자, 그렇다면 금융투자는 결국 이후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즉 전일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했던 종목들 리뷰 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금융투자 매도했던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인소프트입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들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리뷰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 시각 현재도 2,000원 정도 상승한 어느덧 36만 2천원대를 지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자, 화면의 기본적인 팩트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빨간색의 라인들은 외국계 순매수 패턴을 보이는데요. 지난 6월 중순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점선은 기관들 그 가운데서 금융투자 쪽에 어떤 매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난 6월 초 중순 이후에 외국 금융투자가 급매도했습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이 급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고민해 봤는데 이때 나왔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 기능이 빠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금융투자 쪽을 알고 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결국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도 금융투자 쪽이 연일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지난 6월 중순 때 보였던 우리가 모르는 즉 거래소 기능에 빠졌다는 그런 부분들을 금융투자가 알고 있다는 관점을 보면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 쪽이 연일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에인소프트의 부정적인 어떤 악재를 일단 금융투자 쪽은 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있었죠. 배재현 에인소프트 부사장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퀘스천마크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에인소프트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던 불공정 공시에 어떤 리스크에 다시 한번 끼어들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에인소프트를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했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통상 우리가 두산인프라코어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주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 약 11조 넘는 추경 가운데서 과거와는 다른 이번에는 경기 부양보다도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인프라는 데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했다 보겠습니다. 자, 매도 색깔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그동안 금융투자 쪽이 에인소프트를 어떻게 보시는지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7월 중순 이후에 금융투자 쪽이 매도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이런 각도로 하락하기는 어려운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모르는 팩트가 있다는 좀 판단 속에서 금융투자가 최근 들어서 이런 각도로 강하게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주가가 8,060원, 즉 지금의 주가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색깔을 금융투자가 상당히 좀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운데서 새로운 종목, 새내기 종목입니다. 이즈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시작 현재 3,380원 정도 하락한 8,980원대 모습을 지나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 이 종목이 시장에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어저께는 9,360원으로 마감했고요. 오늘은 8,970원을 마감을 해서 차트상으로는 이틀이기 때문에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향성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즈미디어가 시장에 들어올 때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매수매도 엇갈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이즈미디어가 공모가가 7,500원이고요.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즈미디어를 공모에 통과하셨다면 결국 이 시각 현재 8,950원이면 공모가보다는 올랐다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이 시장에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저께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는 것은 어쩌면 공모가 7,500원 이상이 됐을 때는 결국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할 수 있다, 이런 관점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어제 오늘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 종목들이 어쩌면 공모가인 7,500원보다 하락하게 된다면 결국 최근 들어서 새내기 종목들은 예상보다 공모가로 하회된 종목이 있어서 오늘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고 있다면 결국 공모가보다 하회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즈미디어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 공모를 통해 사시는 것보다 시장에서 사시는 것이 더 싸지 않을까,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즈미디어 새로운 종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새내기 종목에 대한 리뷰를 말씀드렸고요. 이 시각 현재는 420원 하락한 8,940원대 지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가운데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나 안 드리나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부진하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어떤 부진의 책임이 과연 사드 배치 관련돼서 중국발 책임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자, 화면의 패턴을 보시면서 리뷰를 좀 드려보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많은 참여자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소위 중국이라는 코드가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주가 하락하는 것, 그리고 실적이 부진하는 것은 맞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2분기가 여전히 실적이 부진하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오히려 4월달부터 말씀드린 것이 좀 적절한 판단일 것 같은데요. 자, 4월부터 어떻게 보면 6월까지입니다. 7월까지 보면은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이 결국 2분기 주가가 부진하는 것과 같은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성적표는 부진하게 나왔지만 주가에는 지난 5월 달에도 급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급등의 책임이 누가 있었죠? 자, 문재인 대통령, 제가 가끔 강조드리겠지만 사드 배치 관련돼서 중국의 어떤 특사, 그리고 시진핑 주석 만나면 사드 배치 하지 말라,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결국 주가가 지난 5월 달 상승하셨지만 결국 정부의 어떤 그 말을 믿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팩트, 주가가 하락했다는 팩트가 아니고요. 이 아모레퍼시픽 이번에 실적 발표 관련돼서 책임은 결국 중국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이 책임져야 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보면 2분기 실적이 부진하는 것이 중국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그런 후유증을 보고 있는데, 자, 모든 책임은 결국 아모레퍼시픽이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된다면 결국 중간 배당이나 이런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모레퍼시픽이 LG생건보다 시가총액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역사적인 신저가를 넘어서 아모레퍼시픽의 성장 모멘텀이 그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주가 하락의 책임은 결국 아모레퍼시픽이 좀 져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운데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반도체,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요. 실은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호조보다도 삼성전자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결국 앞으로는 생산량이 더 늘어나겠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그널을 보이겠고요. 자, 이에 맞물려 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상당히 상승 각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장비 제조업체 특징은 저거죠. 결국 공장과 이런 부분이 신설된다면 그만큼 수혜가 있을 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외국인과 어떻게 보면 금융투자 쪽에 어떤 색깔이 좀 달리 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 쪽은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를 하락의 관점을 보고 있고요. 자, 금융투자가 어떤 의미죠? 결국 증권사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지금의 어떤 16,750원이 아니라 2만원, 3만원 가겠습니다라는 어떤 페이퍼를 계속
발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운용 쪽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리서치 센터와 운용 쪽이 서로 간에 미스매치가 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단적인 어떤 예를 주성엔진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 외국인 패턴입니다. 외국인 패턴이 예상보다 조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가 최근 들어서 지난 2월달, 3월달에 좀 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달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연일 순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주성 엔지니어링 판단은 결국 금융투자 쪽에서 판단을 보시면 안 되고요.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관련돼서는 금융투자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연일 순매수하고 있다. 즉 바이 주성 엔지니어링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들 5종목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번호 0133번님께서 컴투스 13만원에 5%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 가격대에서 지금 한 10% 이상 내려온 가격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걸로 집계가 되는데, 권홍섭 연구원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거진 매수 가격에서 한 11만 3천 원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17년 1월 이후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도 이 주가 하락할 때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 순이익만 봐더라도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보유 비중이 5%라고 하시면 한 10만 6천 원 정도에서는 한 5% 내지 10% 정도 더 매집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그 전 고점이 한 13만 원 정도에서는 그때 정도가 매도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투자 전략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컴투스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주셨고요. 3455번님께서 CJ CGV 69,500원에 10% 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사신 가격보다는 지금 위에서 CGV는 움직이고 있긴 한데 소폭 상승 정도다 보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군함도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박스오피스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석 부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고요. 자, CJ CGV 넘어서 어저께 제가 그 군함도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실은 뭐 별 볼 생각은 없었는데요. 하도 좀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군함도를 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자막을 보면 그 결국 계열사가 CJ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배급사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군함도 말고 다른 걸 좀 보려고 해도 CGV 좀 가보니까 거의 군함도가 시간대로 조밀하게 나와 있어서 결국 어저께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약 97만 명이 보셨던 이유는 그만큼 다른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군함도의 어떤 이렇게 그 어제 개봉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실 수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CJ, CGV 이런 독과점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일단 주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쩌면 보셨을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그 통상 수요일마다 새로운 영화들이 개봉되기 때문에 어저께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만 군함도가 이렇게 CJ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배급사 그리고 CGV 가운데서 상당히 조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CJ, CGV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유보다 상승할 수 있는, 즉 강제적으로 군함도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CJ, CGV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00원대, 즉 군함도의 어떤 이벤트 속에 상승했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700원 정도 하락한 70,800원이기 때문에 군함도를 비롯해서 CJ, CGV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뻘쭘할지라도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그만큼 CGV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시간을 좀 배정하는 그런 기계적인 모습을 보면 확률적으로도 CGV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CGV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가볼까요? 네, 다음 보실 종목은 LG U+입니다. 네. LG U+ 최근에도 계속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통신비 인하 논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보는, 굉장히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 보고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수급 자체도 기간이 연일 매수를 하면서 계속 주가가 상향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그 LG U+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도율이 거의 100%가 육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을 지금 기관이 연일 계속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거의 그 외국인 물량을 거의 다 매물로 받고 있고 개인도 팔고 있는데 기관만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앞으로도 그 통신비 인하가 엄청난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그에 따른
어떤 정부의 보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4차 혁명과 같은 미래적인 가치 투자가 돋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를 하지 않고 기관은 매수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신고가인 17,900원까지 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박스 하단인 15,200원 여기까지만 보고 매집을 한 뒤에 17,000원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매도를 하고 17,000원을 돌파한다면 다시 매수를 해서 따라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어저께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견조한 흐름 속에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며칠 전까지도 계속 그 15만원대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그런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망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에는 듀얼 카메라와 그 센서 모듈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실적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안면 인식 센서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도 적극적인 수주가 예상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매수 추천가인 152,0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16만원 밑에서는 한번 매집을 해서 목표가인 196,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은 하반기 케미칼 업종 부분에서는 탑픽 종목이라고 제가 그냥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성소다가 있습니다. 이 가성소다의 원재료가 그 국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생산량 1위인 하나케미칼에 대한 그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 가성소다가 거의 58% 가격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이 하반기에도 역시 실적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거의 34,050원을 오늘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이 조정 매치 한 15일 내지는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뒤에 34,050원을 돌파를 한 뒤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돌파를 한다면 그 정고점인 34,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급등할 45,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철강 수요가 그 가을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9월부터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를 맞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최근에 그 급락한 이유는 그 기아자동차가 이제 노조들에 대한 좀 파업이 또 우려가 되고 있고 또 파업이 된다면 또 그 철강에 대한 수주가 또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좀 심리적인 영향으로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밑에 하단인 그 6만원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연일 3일 거래일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이 그 차 강판 가격을 인상을 확정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기업에 대한 실적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매수 추천가 62,500원 정도에는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 아닌 정고점인 8만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이제 은행주 관련해서도 굉장히 성장이 더딘 종목이었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실적 개선과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거기에 그 미국 금리 인상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맞물려지면서 은행주로서도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15,700원까지 또 어저께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그 박스권을 이제 상단 14,50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는 조정이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G유플러스부터 기업은행까지였고요. 자, 다음은 김진석 소장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또 체크해 오셨습니까? 네, 금융투자 어저께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종목도 볼 수 있는데요. 자, 특이한 종목이 있어서 그런 종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지주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들어서 특히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3시 반 정도 됐죠. FMC 때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은 뭐 많은 월가의 참여자들도 아마 지금은 동결할 거야. 그리고 빠르면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중심에 있는 은행주가 최근 들어서 급등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서 신한주주에 대한 종목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한주주는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고민을 좀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차트가 보시는 그 화면을 보시면 신한주주 최근 들어 패턴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베스트 그리고 유인투자증권 마지막 삼성증권이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이 보시는 목표가 6만 원입니다. 자, 무엇보다 7월 20일 날 같은 날에 그 세계증권사가 목표가 6만 원 놓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왜냐면 결국 앞으로 6개월 이후에 그 신한지주가 6만 원 갈 것인데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각 증권사마다 서로 독립적인 리서치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6만 원을 내놨다? 제가 볼 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고민인데요. 어쩌면 세계 증권사가 어떻게 보면 또 공교롭게 6만 원으로 놨다는 것 자체가 결국 6만 원 놨다는 걸 의미를 좀 해석해 보면 그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책임을 지더라도 결국 몇 개 증권사가 나눠진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6만 원까지 이렇게 해놓는다는 걸 보면 과연 이렇게 전망치를 똑같이 맞출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목표가를 맞출 때 각 증권사에서 목표가 추정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 값을 그리고 툴을 좀 보기 때문에 이번 6만 원을 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뒤져보면 그만큼 애널리스트가 목표가 6만 원 낮다는 것 자체가 좀 임무를 해태한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질책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공교롭게 6만 원 냈다는 것 자체가 신한주의 주가가 6만 원 될지라도 저는 방향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애널리스트의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 S-OIL입니다. 자, S-OIL 실적 예상보다 어닝 쇼크였는데요. 자, S-OIL 실적이 예상보다 어닝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자,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즉 어닝 쇼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했다는 것은 과연 3분기를 좋게 보는 것인지 그런 부분의 판단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결국 주가가 어닝 쇼크를 넘어서 그만큼 상당히 좀 역사의 신고가 같다는 평가를 가질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신고가 11만 7천 원입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붙었죠. 실적이 어닝 쇼크라는 것의 의미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어닝 쇼크라는 것은 증권사 이렇게 정유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S-OIL에 대한 주가 전망치 그리고 실적을 예상보다 부진하게 봤는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것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S-OIL에 대한 어떤 주가가 어떤 실적이 더 하향해야 되는데 하향을 못 맞췄기 때문에 어닝 쇼크라는 말씀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판단은 정협증들 애널리스트들이 그만큼 S-OIL의 주가 실적을 정확하게 못 봤다 그런 어떤 반대적 의미를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분기 넘어서 3분기가 좋아졌다는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런 부분의 판단보다도 결국 유가에 대한 판단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유가가 최근 들어서의 변동성이 그나마 커졌죠. 우리가 지난 시기에 보면 1월 달에 55달러였습니다. 이 당시 골드만삭스가 무슨 얘기냐면요. 배럴당 60달러, 70달러 갈 것입니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어느덧 지난 6월 달에는 배럴당 41달러까지 갔고요. 그 이후에 유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상승의 이유는 그 월가 페이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는데 제가 볼 때 유가는 이제 개인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는 판단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S-OIL 주가가 신고가 모습을 갖지만 유가를 보면 이렇게 신고가 갈 만큼 최근 들어서 WT 유가가 상당히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결국 외국인과 그리고 금융투자가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이고요. 그 이면에는 3분기가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정도 퀘션마크 외에는 아직까지도 방향성에 대한 어떤 코멘트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선방했다는 평가 가운데서 면세점은 안 좋아졌지만 그리고 신라 스테이죠. 저희 동네 근방에도 신라 스테이가 있는데 신라 스테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부분들 호텔 업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호텔신라에 대한 실적 예상보다 부진하게 봤는데 예상보다 좋아졌다 이런 어떤 양변론적인 관점을 보여줬겠습니다. 네 번째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며칠 들어 상당히 이슈가 있었고요. 뭐 노조 협상 과정에서 불법 도청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후의 방향성은 노사 간에서 불법 도청을 통해서 어떻게 노동조합 측에서 강하게 제시했다는 것은 이후에 노사 협상이 있을 때 노동자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기입니다. 최근 들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다시 한번 보니까 매출의 50%가 삼성전자 IM 쪽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 것이 반영됐고 있고요. 최근 들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 3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기의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종목씩 더 들어봤고요. 3시 28분 1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42포인트, 2440포인트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도 2440포인트 지금 턱걸이를 했네요. 일중 흐름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47포인트부터 243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40포인트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만이 여전히 사고 외국인이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는 2,100억 원대, 기관은 3,400억 원대로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1,000억 원 이상을 또 팔고 있네요. 시총 상위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이 나와줬고요. 한국전력이 소폭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생명 상승하고 네이버랑 신한지주는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 667포인트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일중흐름 짧게 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살펴보시면 일단 670포인트부터 빠졌다가 다시 장후반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외국인이 매수 물량 많이 늘렸네요. 67억 원까지 늘렸고요. 개인은 오히려 매수 물량 줄였습니다. 86억 원. 기관도 매도 물량을 22억 원까지 줄이면서 지수가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시총 상위주들 짧게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메디톡스 하락하는데 셀트리온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하락하네요. CJENM 2%대 상승, 코미팜, 로엔 모두 각각 0.6, 1%대의 상승에 머무릅니다. (7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김진석 소장께 짧게 한번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2차 현재 하락했다 이렇게 양비론의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기관들의 어떤 매매 패턴을 상당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난 3개월 동안 약 1조 이상의 순 매수를 했습니다. 뭐 반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약 9천억 정도의 순 매도를 했고요. 자,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예상보다 이렇게 주가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3일 동안 1조 이상 살 만큼 확신을 과연 누가 줬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도 2차 현재 4천 원 정도 하락한 248만 8천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모양을 좀 세워준 것 같은데요. 2.8% 정도 상승한 68,600원입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도 7만 원대에서 밀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관들이 3일 동안 1조 이상 공격적 순 매수했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매수했는지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이유를 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가 기본적인 특징 같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여전히 666선으로 마감했고요. 그 가운데서 1위부터 10위 가운데서 CJENM 그리고 코미팜, 로엔 이 몇 종목 위에는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양대 지수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면 뭔지 몰라도 좀 약간 좀 침체되는 국면을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 가운데도 기관이 1조 이상 순매수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의 모습을 윗방향으로 놓고 있지만 연기금이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8천억 이상의 순 매도했다는 것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외국인들이 보여줬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살펴봤는데 삼성전자가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오늘 한 날입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8조 300억 원을 기록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는 또 타이밍이 오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관련주들 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권홍섭 연구원께서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준비한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네. 예, 제가 그 두 가지 회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둘 다 이제 전방 산업에서 쓰이는 그런 재료 회사고, 그 원익 IPS 경우에는 설비, 반도체 장비 및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원익 IPS는 그 3D 낸드에 대해서 공정 미세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A5 공장을 이제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그 A5 공장에 대한 수혜가 장비 및 설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 수요가 기존 4만 장에서 예상치를 더 높여서 8만 장에서 10만 장까지 가능하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원익 IPS가 주가가 한 4만 원 내지는 5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진석 소장께 듣기 전에 혹시 더 준비해 놓으신 종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소재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동진세미캠이라고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그 세정제라든지 광각제, 발포제 이런 것들이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봐더라도 원익 IPS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도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그런 그 소재 관련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납품이 되면서 매년 선장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혹시 한 종목 더 있습니까?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까? 그럼 김진석 소장께서 혹시 준비하신 종목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치원 들어서 삼성전자 방향성을 먼저 좀 보시면서 시장을 좀 리뷰를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 2분기 다시 한번 확정 실적이 나왔죠. 자, 반도체 부분이 영업이익이 약 8조 300억이고요. 자, SK하이닉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3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회사 가운데서 반도체 업종 협계가 약 12조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결국 반도체에 있어서 이후에 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서 원익 IPS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럼 미국 시장 가운데서 통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얘기하실 때 삼성전자가 글로벌 DRAM 가운데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재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방향성을 같이 보시면서 리뷰를 좀 드리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패턴입니다. 어쩌면 그 삼성전자 최고들의 주가 하락을 여기서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DRAM 가운데 3위를 좀 달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다면은 결국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방향성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두 번째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웨스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 종목이 저거죠. 결국 이번에 그 노무라 관련돼서 즉 노무라 이번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회사 인수를 반대한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웨스턴 디지털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이 회사의 주가도 최근 들어 소폭이나 하락했습니다. 지난 20일 날 주당 95.7달러 위 하락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이런 의미로 보면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실적이 지난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결국 3분기는 지금보다 부진할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전체의 틀거리 가운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두 종목의 최근 주가 하락했던 모습들 간단히 좀 리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신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급본부의 이성웅 대리 3위 THK 72.9%의 수익률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아진엑스텍 64.7%의 수익률이고요.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SDN 종목 22.2% 이번 달에 추천했는데 상승률이 꽤 되네요. 자, 같은 분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SM 종목이고요. 7.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웅 대리 골프존 뉴딘 이번 주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봤는데 벌써 수익률이 6.2% 나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삼형전자 7월 18일 비교적 최근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6.1%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인바디 종목 이번 주 월요일에 출연해서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 인바디 종목이 지금 5.6% 수익률입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진엑스텍, 인바디 두 종목인데 아진엑스텍은 뭐 기존에 가던 대로 잘 가는 것 같고요. 인바디 종목 이번 주에 편입했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두 종목? 네, 일단은 아진엑스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서 이제 4차 혁명의 관련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제어 칩, 요 분야에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 자동화나 로봇 제어 기술을 할 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모션 제어 칩 기술인데 그 기술 자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자체가 전 고점이 2016년도에 13,900원이었는데 그 가격대를 일단은 뚫으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구간대로는 짧게는 3차 상승 국면, 어떻게 보면 2차 상승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차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투자 전략은 현재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상투를 한번 나타나면은 한번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기간 조정 이후 재차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상승을 시작한 것은 뭐 단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한 1년 정도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인바디 보겠습니다. 인바디는 최근에 바이오나 제약주 중심으로서 움직이는 종목 자체가 일단은 바닥권에서 탈피해서 뭐 대세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반등 국면에 있고 그 반등 국면이 잘 되면은 역시 흐름 자체가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떤 상승 국면에서 단기적으로는 2차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한 이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뭐 당연시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 장비와 관련된 거, 치과 치료라든가 인바디 같은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조정 시에 추가 매수도 아직까지도 유효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진엑스텍과 인바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고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김진석 소장님 내일 어떻게 할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일단 뭐 시장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뭐 기본적인 전제를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과 내일 오후 6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합쳐가지고 15개 기업들 일단 뭐 미팅한다. 뭐 그런 부분 아직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 비롯해서 기업들이 오히려 그 장사하기 힘들다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현 정부가 친노동조합 쪽이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포함해서 기관들이 3일 동안 순매수했다는 것은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즉 기관 그 15개 뭐 대기업 14개 대기업과 오뚜기죠 만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지원해 주기 있다. 즉 친기업화 정책을 좀 더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감 속에서 기관들이 최근 며칠간 산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긍정적 해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화면 보시면서 잠깐 좀 고민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자,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비정규직이 적어지고 있고 상당히 뭐 착한 기업은 나와 있는데 자 눈에 띄는 것은 지난 이틀간의 오뚜기 주가 하락했고요. 오늘은 만 원 정도 하락한 80만 4천원대 모습 보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소폭이나 매수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떻게 볼까요? 결국 우리가 언론으로 보면 오뚜기가 착한 기업이라 그러지만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딱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와 이틀간 매도했고 오늘 만 원 정도 상승은 그렇게 시장 기대치보다는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다를 보겠습니다. 자, 페이퍼 보시는데요. 자, 통상 눈치는 애널리스트 같으면은 오뚜기 이럴 때는 페이퍼가 나오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정부 친화 정책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을 상당히 주력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착한 기업이다. 그런 관점으로 페이퍼가 나올 줄 알았는데 현재 대인증권 HTS를 기준으로 보면 7월 3일 이후에 오뚜기에 대해서 페이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오뚜기 관련돼서 급등이나 급락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일시적이다. 즉 제한적이다. 이런 어떤 예상보다 냉담한 모습 아닌가 이런 평가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FOMC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미국이 3월달, 6월달 FOMC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그때마다 은행주가 급등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은행주가 약 0.76% 하락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FOMC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 가지고 이미 큰 틀에서는 이미 좀 뜨거운 감자는 좀 끝났지 않았나 평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이후의 판단은 9월달 때로 12월달에 올린다고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요. 이미 월가에서는 9월이나 12월달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그 아는 그 순간 이미 은행업종이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한 번 더 올린다면 한국과 미국이 결국 이제는 금리가 서로 역전된 현상이기 때문에요. 결국 그것은 결국 은행업종 입장에서 보면 최근 들어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결국 예대마진 차를 통해서 이익이 결국 역사적인 어떤 실적 호조에 나와 있는데 이후에 9월 달에 미국이 만약 기준금리 인상 올린다면 그것은 결국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고 있다는 것은 뒤져보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예상보다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준금리 관련돼서 예상보다 은행업종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은행업종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은행업종이 0.76% 하락이 좀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깊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권홍석 연구원이 한 종목 정도 시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일 볼만한 종목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내일 좀 볼만한 종목은 녹십자가 내일 좀 매매할 볼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어저께 고점을 이제 찍고 오늘 이제 조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내일 정도 이틀 정도 이제 조정이 보여진다면 한 17만 원 위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20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그런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일 한 번 더 음봉이 나온다면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외국인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또 기관마저도 계속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는 것으로 보아 추세적으로는 이제 현재 그 녹십자가 중형주이지만 내년도 뭐 올해 하반기에는 뭐 대형주로 다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내일 음봉시 녹십자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메리시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27일 목요일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